제가 이번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요. 네. 갑자기 3주택이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음. 어떤 순서로 팔아야 비과세 되는지 네. 그게 잘 몰라가지고요. 걱정이 알겠습니다. 많이 됐어요. 네, 네. 네. 분양받으신 아파트는 그럼 실제 거주하실 목적으로 좀 분양을 받으신 걸까요? 네, 2개 분양받은 중에 하나는 거주하고 하나는 좀 돈이 부족해서 네.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개를 같은 아파트를 동시에 분양받으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부터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네. 어디 살고 계실까요? 남양주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 18년 정도 거주했습니다. 네. 남양주에 어떤 아파트 거주하고 계세요? 남양주시 그 호평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네, 이름을 말씀 주시기가 조금 어려운가 봐요. 네, 우선 네, 네. 남양주에 18년 네. 정도 거주하시는 호평동에 위치한 아파트, 여기 오래 살고 있었는데 그럼 분양받으신 두 개의 아파트, 어떤 아파트일까요? 둔촌주공. 둔촌주공 아파트 두 개를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하나는 거주하고 싶고 또 하나는 네. 좀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좀 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세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두 개 분양을 어떻게 우연찮게 됐는데 네, 두 개는 다 안 될 것 같고요. 네, 하나는 이제 매도하시고. 매도하려고 하나는 이제 실거주 네, 하려고 하는데 이제 남양주 아파트를 어떤 순서대로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거주하고 계시는 집과 새로 분양받은 둔촌 주공 아파트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한번 세금적인 세테크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대표님과 네. 인사 둔촌주공 나눠보세요. 향후 전망도 좀 궁금하고요. 네, 더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일단 호평이 남양주 쪽에 가격이 별로 안 올랐거든요. 네네. 지금 얼마 정도 가격이 지금 사실 때 금액이 얼마였어요? 한 오래돼서요. 분양가가 엄청 낮아요. 그때는 한 1억 5천 정도 분양. 1억 5천. 네. 지금 현재 좀 올랐다가 내려왔으니까 몇 평형이 돼서 갖고 계신 게? 36평요. 36평. 네. 예. 지금 최근에 또 올랐다가 내려가지고 네. 지금 한 5, 6억 가나요? 그 정도 6억까지는 안 가고 5억에서 좀 그 중반 정도 될 것 같아요. 5억 정도 사이. 네네. 지금 현재 여기는 그동안 13년 이제 그러니까 일단 얘는 12억까지니까 무조건 비과세 대상이에요. 네네. 자, 그러면 둔촌주공 네. 이거 지금 현재 계약은 하셨어요? 네네. 예. 둘 다 계약서를 쓰신 거죠? 네네. 그럼 이제 3주택자가 되시네요.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둔촌주공은 아까 네. 전망을 물어보셨는데 네네. 몇 평형짜리를 하셨어요? 39, 49요. 39, 49. 네네. 작은 평수네요. 네네. 물론 뭐 리센츠라든가 주변에 아파트들 보면 작은 평수들이 가격이 좀 높게 형성돼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많이는 안 올라요. 30평대는 방 집이 작아가지고. 근데 여기는 월세나 임대 놓기는 좋고요. 특히 나홀로 독신자분들이 좀 선호하긴 해요. 네. 이게 넓은 그러니까 단지 규모가 큰 그런 아파트에 이 혼자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이 안전성 그러니까 좀 안전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인기가 있을 걸로 보여요. 네. 우리 시청자님은 39하고 49하고 어디에서 실거주하고 싶어요? 49요. 49에서 실거주. 네네. 39를 이제 매도하려고 하거든요. 예. 자, 네. 49의 전망. 네. 저는 전에도 아마 이 방송에서 미분양 났을 때 3, 4주 전 이상 됐을 거예요. 거기가 네. 미분양이 난 이유가 대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12억 넘은 거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 이런 게 대출이 없어서 생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미분양 날 거다. 그렇지만 그 규제가 풀리면 가격이 오를 거다. 그래서 일단 둔촌 주공이 매우 인기 있게 높은 경쟁률로 분양이 완료가 됐죠. 네. 자, 높은 경쟁률이라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수요가 있으니까 가격 상승 가능이 있다. 네. 자,
지금 현재 이미 3주택이 돼버리셨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호평을 비과세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거주할 건 계속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그 계약 요 39제곱미터 이거 있죠. 네. 요거 이제 요걸 프리미엄을 받고 네. 미등기 전매를 해야 돼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예. 그래서 비과세를 들려면 먼저 39제곱미터를 이익을 보고 매각을 하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호평을 팔고 둔촌은 그냥 가져 살 거니까 호평을 네. 팔면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39 팔고 그다음에 호평을 팔면 호평이 비과세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3주택자인데 네. 39를 팔면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되시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네. 둔촌은 지금 동시에 분양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보통 1년 안에 네. 두 채, 둔촌을 A, B 두 채를 샀잖아요. 네. 1년 안에 사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비과세가 안 되고 일반 세율이 적용이 돼요. 아, 네. 그러니까 39는 어차피 평생 갖고 간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만들 방법이 없어요. 아, 네. 이해 가셨죠? 그럴 네, 바에는 39를 매각을 하면 네.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네. 호평은 무조건 비과세가 된다. 아, 네. 일시적인 2주택자로. 네. 그러니까 39를 먼저 팔고 그다음에 호평을 팔면 호평도 비과세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39제곱미터, 여기 보면 리센치라든가 인근 그 아파트들 보면, 보면 이 39제곱미터 형도 요즘은 우리나라가 지금 독신자가, 독신 세대죠. 독신 세대. 네. 뭐, 1년에 뭐 100만씩 늘어났대요. 1년에 50만씩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지금 700만 가구 정도가 독신 세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중에도 약 한 50% 정도가 비혼이래요. 아, 네. 비혼이라고 하는 건 이분들도 자기 집에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이런 아파트들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이유가 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비혼이시라 하더라도 또 나름대로 좋은 돈도 많고 좋은 여건에서 살고 싶은 분들이 있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두려움이 많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혼자 살면 예를 들어서 이 강변 쪽이나 이런 쪽 보면은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런 정도 30에서 45제곱미터 이런 정도를 사시는 분들, 고가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둔촌 주공의 전망은 미래가 밝다. 그래서 그럼 대표님, 예. 그 39 팔 때는 그럼 일반 세율로 분양권으로 매매했을 때 일반 세율 적용되는 건가요? 분양권은 네. 일단은 근데 사실은 이 분양권이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1년이 지나면 일반 세율인데 네. 지금 그 분양권 있잖아요. 네. 분양권은 입주 전에 팔게 되면 요거에 대해서 70%인가 60% 제가 최근에 법이 바뀌었는데 세율이 고세율이 적용돼요. 중과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걸 근데 저라면 이거 준공후에 입주까지 하고 나서 하려면 취득세 내야 되고 또 그동안 또 돈이 좀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네. 전세 가격 낮기 때문에 돈이 좀 부담이 되시니까 네. 나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냥 부담이 있으시면 매각을 했으면 좋겠고 네. 네. 준공 날 때까지 가격은 계속 오를 거니까 준공 나서 돈만 있으면 잔금하고 나서 1년 지나서 팔면은 일반 세율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이해가세요? 네, 네. 내년 1월부터는 그 중과세가 45% 바뀔 예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70%가. 네, 지금 현재 지금 국회를 통과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요즘은 뭐 예를 들어서 취득세도 작년 우리 취득세가 지금 2022년 12월 21일로 해서 중과세가 네.
중과세를 없애고 2월 본회의 때 국회를 통과하기로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요즘 국회에서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을 좀 이 민생 쪽에 일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통과를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정치가 그 국회를 통과해서 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제가 확신 있게 말을 못 드리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네. 지금 현재 국회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 이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부동산 거래를 좀 줄이기 위해서 각종 부동산 규제를 한 30회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 지금 시청자님이 이번에 이 청약이 2개나 된 게 뭐냐면, 청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청약 부분들은 정부가 지침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율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 국회를 꼭 통과를 해야만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여유 있게 이제 분양 받으셨으니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올 5월에서 올해 안으로 여러 가지 뭐 세율 조정이라든가 뭐 취득세, 뭐 중과세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이 있을 걸로 보여지니까 마음을 조금 여유를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3년 49만 이내로만 하시면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49는 되는데 39까지 하려니까 한 조금 돈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예. 또 3주택이면은 아무래도 좀 불리한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러면 39 먼저 매도하고 그다음에 호평은 이제 비과세 받고 그다음에 49는 실거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호평은 앞으로 한 2024년 지나야, 그러니까 25년이나 26년 사이에나 거래가 될 거고, 지금 호평을 매각하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금융 규제, 거래 규제, 서울이 먼저 규제가 좀 풀려줘야만 호평도 매각이 좀 좋은 제값에 팔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한 3개월, 4개월 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